네, 이번에는 오미크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여전히 급격하게 확산세가 여기저기로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프랑스에서 18만, 영국에서 13만, 이탈리아에서 7만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뉴시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19 종식 신호인가? 독감 감기화, 영국 가디언이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자, 교수님, 지금 다른 나라에서 보면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종식 신호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현상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아직까지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다소 모르는 게 많습니다.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이제 점점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영국의 가디언이 오미크론이 뭔가 코로나19의 종식 신호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일단 보도를 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세계 상황을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은 거의 오미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인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전체 확진자의 9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최근에 75%라고 했다가 오늘부로 다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 경우에도 전체 확진자의 60에서 65%가 오미크론 확진자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점점 오미크론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러면 그 지점에서 영국의 90% 이상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판명이 난다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규 확진자가 13만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다 오미크론의 영향일 수 있다. 거의 90%가 오미크론일 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데이터를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자료인데요. 영국의 1일 확진자 수하고 영국의 1일 사망자 수입니다. 자, 영국이 이 그림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 이때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을 하니까 확진자가 쭉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자마자 확진자가 우리처럼 급증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전문가들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정부를. 그래도 정부는 계속 하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유지가 쭉 되다가 오미크론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미크론이 발생하자 예전 피크를 뛰어넘어서 하루에 거의 13만 명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 영국의 1일 확진자 양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망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백신 접종 전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거의 1,700명이 나온 날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니까 사망자가 쭉 줄어듭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게 될 때도 백신은 이미 접종이 되어 있는 거죠. 위드 코로나를 하니까 확진자는 아까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사망자는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오미크론이 왔어도 확진자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90% 이상이 오미크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는데 사망자는 오히려 되려 다소 줄어드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영국은 누적 확진자가 1,200만 명이 넘고 누적 사망자가 거의 15만 명에 육박해서 누적 치명률이 1.20%를 보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현재 방역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영국의 1일 확진 상황이고 사망이면서 동시에 오미크론이 보여주고 있는 경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현재 영국에서 거의 90% 이상의 확진자가 오미크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높다라고 하면 보여주신 그래프상으로도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가 피크를 칠 때 같이 사망자도 피크를 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 하나는 오미크론이 확산이 빠른 것은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산은 확실히 빠릅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영국이 델타가 100%일 때 델타를 밀어내고 이미 오미크론이 거의 90% 이상이 되었으니까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확산이 빠르다. 이것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병원성입니다. 병원성.
병원성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논란이 있었는데 영국 자료만 보면은 병원성이 다소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수일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 병원성이 과연 낮을까 안 낮을까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병원성이 낮을 것인가. 예. 두 번째는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안 나오는 게 백신 때문인가. 백신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병원성이 확실히 낮아 보인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낮아 보인다. 이유가 있는데요. 남아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남아공은 백신 접종률이 아주 낮습니다. 남아공은 백신 접종률이 낮는데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에게서 델타도 감염이 되고 오미크론도 감염이 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현직 의사들이 어떻게 정언을 하고 있냐면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델타에 감염된 사람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보다 훨씬 증상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 증상이 훨씬 경미하다는 거죠. 낮다는 거죠, 예. 이게. 그러면 다시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는 지금 오미크론에 의해서 사망자가 많이 안 나오는 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병원성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백신 접종이 많이 되었으니까 병원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 효과 때문에 병원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유야 어떻든지 상관없이 미래는 두 가지. 첫째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높다고 하는 것. 이후에는 오미크론이 대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항체 치료제나 먹는 치료제가 향후에 나오면서 더 보호수단이 많아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미크론이 만일에 확산은 빠른데 병원성이 낮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확실히 오미크론이 올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예. 커 보인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평가이자 입장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확산이 빠르다라는 것은 데이터로 점점 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에 안 걸릴 사람도 확률적으로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걸릴 확률이 높다. 예. 자, N수가 커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N수가 커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 자, 그렇게 치면 그 N수 안에 기저질환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포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델타 속도라면 안 걸릴 수 있는 사람들도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들도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혹시나 이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들에게 이 오미크론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들에게서 또 사망자가 꾸준하게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최 앵커가 거의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자리를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의 생명이나 위중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리담회라고 하는 용어가 적당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되는데 오로지 개념상, 이해상. 이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쓴다고 하는 점을 좀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리담회. 왜냐하면 박리담회라 그러면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까? 박리담회. 자, 델타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100명이 감염이 되었을 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00명이 감염이 되었을 때 10명이 위중증에 빠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가 예. 빠진다고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10%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서. 100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10명이 위중증으로 빠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오미크론은 확산이 빠르니까 이제 다음에 한 10,000명 정도 나오는 예. 거예요. 이게 10,000명 정도 나오는 겁니다. 10,000명 정도 나오는데 델타와 병원성이 같으면은 1,000명이나 위중증에 빠져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병원성이 낮으면은 100명 정도 위중증에 빠진다고 보겠습니다. 100명 정도. 그럴 수 있잖아요. 100명 예. 정도 빠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병원성이 낮으니까 이 지점에서 두 가지. 하나는 델타는 위중증에 빠지면 오랜 시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오미크론은 남아공의 의사나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치료하는데도 짧다는 거예요. 입원 기간 자체도. 그러면은 예. 병원도 소위 말해서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입원을 했다가 금방 치료돼서 금방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 이걸 감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0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와도 위중증이 100명이 아니라 실제로 방금 병상까지 다 얘기하면은 위중증이 10명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는 100명이 감염이 되어서 위중증 되면은 10명이라고 하면 오미크론은 10,000명이 나와도 실질적으로는 10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 우리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는 뭐냐면 단지 비율적으로 위중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위중증 중에서도 치료가 잘 되는 위중증일 경우에는 방금 이런 점들이 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우리 방송에서도 다루는데 백신을 접종한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은 감염이 되고 나서 회복이 된 다음에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면역 획득이 굉장히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추가 감염을 막아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병원성이 만일에 낮다고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황이 맞다고 하면 점차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어린아이들, 접종이 안 된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오히려 오미크론에 감염이 될 경우에는 증상도 크게 드러나지 않고 쉽게 회복이 되면서 면역력은 자연 상태에서의 면역을 다소나마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미크론이 이후에 우리 방역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또 향후에 치료제 등이 나오게 되면 그것과 맞물리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여전히 병원성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도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소 아직은 모르는 영역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병원성이 정말 작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성이 작은 부분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제가 이해하고 제가 파악한 것은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소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